여러분이 디베이트에 대해서 디베이트라는 게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이런 활동이 있으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지향해 나가야 될지 각자 깨달은 바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한 번 더 직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는 점에서 참 다양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3시 반이 되어서 우리가 디베이트 주제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를 가지고 우리 시범 경기단이 이제 생수의 강 기독학교와 이제 소명학교가 연합하여서 정말 올스타 팀을 만들었습니다. 올스타 팀을 만들었고요. 네. 여러분은 관람을 할 때 어떻게 관람해야 될까요? CGV 영화관처럼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 무음으로 줄여주시고 네, 여러분 부록 책 다 있죠? 책 부록을 보면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록 있으신 분, 책 있으신 분은 부록 75페이지에서 77을 보면은 네, 입안문과 반박 양식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채점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그저 바라보는 시청자의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배웠던 디베이트 스팟들을 돌면서 배웠던 것들을 직접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이 시범 경기에 채점단이 돼주세요. 평가단이 돼주시면 더 재밌게 네, 여러분이 시범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디베이트 시범 경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우리 연합팀들 이제 시범 경기를 위한 학생들 팀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 노트북 드시고 차례대로 이쪽으로 나와서 네. 팀별로 좀 서주실게요. 팀별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각 팀에 또 대표자들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대표자들 한번 소감만 간단히 듣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이랑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명 중고등학교와 생수의강 기독학교의 이름을 합친 소생팀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네, 맡게 된 강희삭입니다. 소감은 네, 또 이렇게 하루 만에 디베이트를 준비해서 해보는 건 처음인데 또 처음 보는 친구들이지만 또 잘 협력을 해서 네, 좋은 경기가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경기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요, 온리 지저스라는 이름을 가진 팀인데요. 이 세상의 답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의 소감은 하루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좀 멘탈이 좀 많이 깨졌지만 그래도 이 시간 정말 즐겁게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인데요.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이 대안학교의 또 미래는 밝다라고 느꼈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각 팀의 대표 학생들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를 정할 때 항상 우리 불변의 법칙이 좀 뭘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겠죠?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한 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 네, 소생팀에서 가위바위보를 이겼어요. 자, 동전다움지기를 해서 정할 건데요. 앞면 이순신, 뒷면 숫자.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앞면 이순신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뒷면이 되겠죠? 네, 잠시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앞면 나왔습니다. 자, 앞면 나왔습니다. 자, 소생팀 순서 입장 중에 어떤 걸 먼저 고르실 거예요? 순서 고르겠습니다. 순서. 그럼 자동적으로 입장을 고르게 되겠죠? 자, 순서는 어떤 순서를 먼저? 나중으로 고르겠습니다. 나중으로. 그 먼저가 되겠네요. 먼저 팀이 될 거고요. 자, 입장은 어떤 입장을 먼저? 저희는 반대하겠습니다. 반대. 그러면은 소생팀은 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팀과 나중 팀 자리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자, 준비되시면 바뀌면서 사인 한 번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리 지저스 킥 왼쪽에 서주신 거예요. 심판 입장에서 왼쪽. 네, 소생팀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펜날 가지고 자리 위치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자 앞에서 왼쪽이 먼저 뛰됩니다. 네, 각 팀별로 준비가 됐으면 그럼 오케이신 한 번만 보내주세요. 됐습니까? 소생팀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먼저 올리 지저스 팀 반대 입안자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제의 반대측 입안자 김주아입니다. 오늘 디베이트를 진행하기 앞서 촉법소년을 정의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 주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관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다는 연구 결과가 다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중학생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 연령을 낮췄으며 형량도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엄벌하러 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소년 범죄의 원인을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이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 그저 나빠졌기 때문이 아닌 사회 구조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에 따르면 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첫째가 가정교육의 공백, 둘째는 학교 교실에서의 훈육의 붕괴, 셋째가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웃 간의 교류도 줄어들고 맞벌이 가정들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데서의 훈육,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 아이들이 반사회적인 영향물에 쉽게 노출되면서 결국 판타지 세계와 실질 세계를 혼돈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고 답했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됩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1991년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헌법 제6조에 의거해 아동 권리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40조 3항을 보면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최저 연령을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합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을 발표해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은 14살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령 하향으로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진 않는다. 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라는 근거를 들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주제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찬성 측 입안을 맡은 윤하연입니다. 저는 오늘 디베이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의 주요 논점이 되는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해 정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촉법소년이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촉법소년은 최대 소년원 2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측 주장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낮은 형량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형벌은 보호처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2022년 4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촉법소년들은 이전에도 40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나왔습니다. 또 네이트 뉴스에 따르면 2021년 11월 한 식당에서 중학생들이 주인의 훈계를 듣고 주인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충분히 범법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촉법소년들이 법률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전보다 빨라진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인 만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설정돼 65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5일 강효성 의원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성숙도에 따라 강력범죄 연령도 낮아지고 있으며 그 수법도 성인범죄에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도 강영배 의원이 참조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에서 지능적 범죄가 2017년에서 2019년간 14%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또 소년범죄 건수는 2009년에서 2018년간 약 3,000건 정도로 크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전체 소년범죄 중 투입학 범죄율은 21%나 증가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발달 수준이 예전보다 빨라져 소년범죄 중 지능적 범죄와 흉악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근거로 만 13세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후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촉법소년인 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즉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촉법소년들을 제대로 교화하기는커녕 법에 구멍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다시 범죄소년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경우 앞서 말한 보호처분도 가능한 동시에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악의성 범죄나 살인,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로 그들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이외에 경범죄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는 보호처분을 내려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측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빨라진 청소년의 발달은 육체적 발달인가요? 아니면 정신적인 발달인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무엇보다 정신적 발달에 공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5년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78%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7%까지 낮아지며 현재까지 공교육의 굉장히 확대로 그런 청소년들의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지식 수준, 도덕적 판단 능력도 충분히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 질문하겠습니다. 소년범죄 문제 중에 하나가 조부모와의 만남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소년범죄 증가 이유가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과거에서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있어도 조부모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대신 돌봐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사회 구조가 되게 이렇게 붕괴됐기 때문에 그렇게 맞벌이 하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근거로 낮은 혈량에 대한 악용 사례가 높아지는 것을 근거로 대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있나요? 말씀해주신 악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통계 월보에 따른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촉법소년 사건 접수 7,897건에서 2021년 12,501건으로 촉법소년의 범죄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측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측께서는 첫 번째 주장으로서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예로 일본의 예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분명히 줄어들었으나 전체 비중에 있어서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늘어난 것처럼 그런 착시 효과로 재범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촉법소년으로 인하여. 네, 근데 반대로 또 일본 법무성이 네, 일단 교차질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반박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쓰겠습니다. 네, 1분 답변 타임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팀.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반대측 반박을 맡은 백주원입니다. 상대팀은 오늘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드셨습니다. 첫째, 낮은 혈량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전보다 빨라진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실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법 기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대팀의 첫 번째 주장에서 낮은 혈량을 악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에서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논거의 혈량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령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대측 2반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촉법소년 악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8년간 소년보호 재판을 맡아 호통 판사로 알려져 있는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따르면 문제는 비행 청소년에 대한 혐오라며 비행이나 범죄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못 보니까 순수하진 않은 아이들에 대한 역반응으로 혐오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행은 혐오를 받아야 할 게 맞지만 아이들이 왜 비행에 이르게 됐는지 실상을 보고 근원적으로 막을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둘째, 상대팀의 두 번째 주장에서 예전보다 빨라진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발달 수준이 어떻게 발달한 것인지 정확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계획 범죄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측 2반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미디어로 인한 반사회적 미디어 자료들이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지금과 같은 범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만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성령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상대팀의 세 번째 주장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소년법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축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데에 큰 효과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2반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경우 앞서 연령 하향 정책을 펼쳤으나 소년 범죄가 줄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일본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아이들의 비행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아이들의 범죄에 대해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 또한 소년법의 기본 취지를 실행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근거로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성 측 반박을 맡은 강희삭입니다. 오늘 상대 측께서는 총 3가지 근거를 들어서 위 주제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3가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바입니다. 첫째로 상대 측께서는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근거로 일본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제시해 주신 의견에는 오류가 존재합니다. 이코노믹 매거진 2022년 4월자 뉴스에 따르면 1997년 14세 중학생이 초등학생 2명을 연속으로 살해하는 일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런 엄청난 살해를 저지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략 12세로 급락시키고 형량도 강화하였습니다. 이 촉법소년 개정 이후에는 1984년 26만 1,600여 명에 이르던 일본 소년의 형법법 수는 2000년 15만여 명으로 줄었고 2011년 9만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시 2017년에는 3만 5,108명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충분한 효과를 거둔 것인데요. 다만 동시에 일본의 일반 범죄율도 동시에 줄어들게 되면서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전체 비중에 비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소년의 범죄의 원인을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위 의견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르고 법을 어긴 소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즉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처벌과 환경 개선이 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도 충분히 오발적인 소년 범죄에 대해서 만회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그 다음 법률이 제정하는 범죄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19세까지의 소년들의 정의로 내리고 있으며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우발적인 범죄나 경범죄는 보호처분으로 그들에게 만회할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범죄소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셋째로 상대 측께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대 측께서 제시해 주신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3항에 의거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본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제30조 3항은 형법 위반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최저 연령을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한 숫자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최대한 마련해보라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3가지 근거를 들며 반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분 트랙타임 쓰겠습니다. 1부는 먼저 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범죄소년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사처벌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에 따르면 그 소년범의 재범률이 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 처분만으로도 이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네, 저는 보호 처분만으로 분명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게끔 14세 그런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아서 그 행동을 고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네, 저희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측 질문하겠습니다. 촉법 소년들의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의 배경만 이 소년들 범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지 본인의 선택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저희가 말한 것은 이제 환경적인 이유에서인데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저지른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 해체를 경험하였고 심리적으로는 그러한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환경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 13세 이하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한 이유가 자신이 행한 형사법적 의미 있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과 결정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아직 정신적인 발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충동적으로 행한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시해드린 네이트뉴스 2011년자 뉴스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식당에서 주인을 폭행하며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중학생들이 그런 판단 기준이 없어서 도덕적 판단력이 낮아서 이런 범죄를 실수로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미디어의 노출과 그런 반사회적 미디어 자료들이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프레타임 1분 사용하겠습니다. 네, 나중 팀에서 타임 요청하셨습니다. 1분 요청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의 반대측 마지막 정리를 맡은 정서연입니다. 먼저 양팀 모두 열띤 디베이트를 펼쳐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디베이트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겠습니다. 반대측은 저희 팀에서는 첫째,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둘째,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UN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배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였고, 상대팀에서는 첫째, 낮은 형량을 악용할 수 있다. 둘째, 예전보다 빨라진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소년법은 소년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 팀은 첫째, 비행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청소년 발달 수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 셋째, 소년법 연령을 낮추는 것이 품행 교정에 효과가 없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디베이트를 마치며 저희가 심판과 청중분들 앞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아닌 오히려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재범 가능성만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인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가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 전에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에서 심판과 청중분들은 저희 팀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1분 사람이 요청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순 측 마지막 정리를 맡은 양소연입니다. 먼저 양측 팀 모두 열띤 디베이트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베이트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주제에 대해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낮은 형량을 악용할 수 있다. 둘째, 예전보다 빨라진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현재 소년법은 소년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근거로 찬성하였고, 반대측인 상대팀에서는 첫째, 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소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 둘째, 소년 범죄의 원인을 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라는 근거를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팀은 첫째,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전체 범죄율 대비 높아진 것뿐이다. 둘째,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시켜 처벌과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 연령을 설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은 본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를 들어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디베이트를 마치며 저희 팀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는 보호처분으로 실수 만회의 기회를 주고, 의도적으로 살인,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려 악의성 소년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에 따르면 자식을 흉계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처벌을 주어 그들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상으로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 저도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맞죠? 자료조사도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한 학생들이 참 멋있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맞죠? 부럽습니다. 다시 한 번만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네, 마이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데. 네, 심사충평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도 드릴 겸 저도 좀 유익 있게 들었기 때문에 먼저 두 팀 다 참 좋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을까요? 양쪽 팀 다 참 이거는 좋았다 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자료를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먼저 시작해요. 어떤 자료에 따르면, 어떤 근거에 따르면,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더 덧붙였다는 거죠. 참 그게 두 팀이 참 잘했던 점인 것 같아서 입안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자신들의 그런 다뤄야 되는 주제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먼저 청중들에게 정의했다는 것, 너무 좋은 그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촉법소년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다시 청중들한테 리마인드 시켰다라는 거 참 좋았고요. 특히 올리 지저스 팀의 김주아 학생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와 발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목감기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목소리 안에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혹시 마이크를 삼켰나요? 네. 마이크를 삼켰어요. 초소형 마이크가 요 안에 있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제 엄벌주의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쪽 팀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에 좀 더 초점을 맞췄죠. 아이들이 악의성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구조를 탓할 거냐? 라는 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다가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했다라고 이제 우리 윤하연 학생이 했을 때는 이제 객관적 수치를 드렸죠. 청소년 발달 수준을 고려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나마 비교적 최신 자료였던 2018년 자료를 활용했고, 강력 범죄 증가율이 올라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줬어요. 단순히 소매치기, 불고 눈치는 게 아니라 강력 범죄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차 질의할 때 아주 좋은 질문이 오고 갔죠. 청소년 발달 수준이라 했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입장에서 청소년 발달 수준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육체적? 신체적? 맞죠? 그런 것을 잘 말해줬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주어가 육체적인 발달을 말하나요? 정신적인 발달을 말하나요? 라고 했을 때 대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수준에 대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문맹률과 도덕적 판단이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 그리고 소년범죄 증가 이유가 가정의 변화고 요즘 사회의 붕괴,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비행 청소년이 계속해서 양성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티키타카라고 하죠. 정말 왔다 갔다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였냐면, 아까 전에 강의사 분이 착시 효과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착시 효과? 조금은 주제랑 이렇게 관련되었을 때 착시 효과라는 언어가 솔직히 좀 와닿진 않았어요. 착시라는 건 이제 시각으로 보고 좀 뭔가 이렇게 착시 현상을 느끼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은 단어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요, 그 반박에서도 상대팀에 대한 정확한 처벌과 환경 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소생팀 잘하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할 줄 알았는데, 처벌도 있어야 되고 지금 상대팀에서 주장했던 사회적 구조까지 끌어안았지만은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자신들의 주장을 좀 더 돋보였다라는 거. 처벌을 먼저 강조하고 그게 부수적으로 사회 구조가 좀 해결돼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좀 더 끌어안으면서도 자신들의 것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에서 저는 좀 속으로 놀랐어요. 대단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자들도 굉장히 잘했죠. 저 울 뻔했어요. 막 로마서 3장 말할 때 저 무릎 꿇을 뻔했어요.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누구를 탓한단 말입니까? 무릎 꿇을 뻔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정선현 학생 보셨죠? 첫째,
둘째, 셋째, 이 적절한 제스처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논점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목소리 톤과 속도 굉장히 아나운서급이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쪽 소생팀도 잠언을 들고 나왔어요. 맞죠?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정말 적절하게 성경구절과 잘 인용했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얌전했을까요? 말갈량했을까요? 제 이미지가 그런가요? 저는 되게 지적으로 입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말갈량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잠언으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 팀 다 너무 수고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서 청중과 인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실까요? 네,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